세 번째는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전략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스텝에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명단 작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실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명단 작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 이제 리마인드 간단히 드리면 꿈과 목표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어디로 가고 싶고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기 위한 방법은 내 기준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게 사업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이 결단은 결국 진짜로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할 이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은 그럼 명단 작성이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단 작성을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함께할 사람을 적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명단 작성이라는 거는 사람을 적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업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의 관점으로 오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냥 막 많이 적고 많이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하는 일 자체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명단 작성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사업의 가능성의 그 크기를 늘려가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단이 없이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요. 감정적인 그 즉흥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인 즉흥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명장 작성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의 차이는 점점 차이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산을 만드는 게 우리가 사업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산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자산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명단 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명단 없이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보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 내가 연락하기 편한 사람한테만 그냥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괜히 그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사람만 떠올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없으면 모든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냥 내가 반응하는 수준 정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당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사업의 수준 자체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단이 없으면요,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몇 명 안에서 맴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몇 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맴돌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피로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만났던 사람만 계속 만나니까 그 사람과 괜히 더 어려워지게끔 느껴지고 부담을 서로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몇 명 안에서 맴돌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도 명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명단이 없으면요. 거절당하면 그냥 바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결말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만한 그 예를 들면 그 준비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다음 단계를 실행할 에너지가 밑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때 이제 명단을 우리가 잘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명단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스스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단을 작성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데 아니면 의도치 않게 또는 그냥 작성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구분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명단 작성하면서 이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괜히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자꾸 감정을 이 명단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 사람은 바빠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막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구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바로 상대의 선택 있잖아요. 이 상대의 선택은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 않고를 다 떠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결과를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랑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은 진짜 내 이야기만큼 정말 잘 들어주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할 거야. 또는, 최소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쓸 거야.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만나면 어때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거랑 정말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선택은 어차피 내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요,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연애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으면 들이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일단 시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먼저 뭔가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가능성은요. 상대방에 대한 가능성은 아예 제로가 되는 거죠.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주 강력한 반대를 받고 상처를 받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어떤 부분 때문에 엄청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요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아주 큰 거부감을 느꼈구나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에 있어서는요, 배울 수가 없어요. 후회만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후회가 남는 것도요, 행동한 다음에 후회를 남으면은 행동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내가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내가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후회를 하는데 피드백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단 작성을 할 때 스스로 구분하지 않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단 작성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최대한 넓게, 최대한 열어두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떠오르는 사람은요, 멈추지 않고 그냥 적는 겁니다. 또는 내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상관없이 그냥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연락을 한 1년 동안 안 했는지, 2년 동안 안 했는지, 5년 동안 안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적어보는 거. 그리고 내 기준으로 미리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명단을 작성할 때만큼은 내 감정을 빼고 내가 그냥 AI 로봇처럼 그냥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작성할 때 그냥 쓰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관계의 범위를 좁히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옛날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지나가는 데 있는 가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가게가 있다는 거 알고 그 가게에 그분이 있다는 건 알아. 그것도 명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참 어색해하는 그런 사람이어도 우리가 명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좁힐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명단에 관련된 부분은요. 처음부터 좁히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근데 내가 다 작성했는데 만났는데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명단에서 뒤로 많이 미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최소한 몇 번은 해보고 나서 그거를 결정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그냥 결정을 먼저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큰 단점 뭐냐면요. 내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빠져들어요. 안 될 것 같고,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하는 방식은요, 나한테 스스로의 제약을 하고 제한 사항을 두려고 명단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단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르는 게 명단 작성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넓게 확장하고 확보하는 일이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단 작성에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하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은요, 만나기 전에 잠깐 해보세요. 걱정 안 할 수 없잖아. 걱정될 때 있잖아요. 또는 만난 이후에 걱정하셔도 괜찮아요. 작성할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걱정하지 말자고요, 우리. 먼저 고민하지 말자고요. 그냥 일단 작성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그냥 예시로 해가지고 명단 작성의 예시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요런 방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우선순위 형식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친밀도를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밀도는 뭐냐면 나하고 얼마나 친한 관계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친밀도겠죠. 그럼 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10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리. 거리는 뭐냐면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에 관련된 분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반경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예를 들면 뭐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의 범위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운전을 하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주로 뭐 예를 들면 5점 이상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한 거리 2시간 정도까지는 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넘어가면 자주 만나기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좀 내려가겠죠. 뭐 3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산 쪽에 있다. 그러면은 거리 점수가 한 2점 정도. 그럼 1점 뭘까요? 해외에 있는 경우. 막 이런 경우 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내가 거리에 관련된 점수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합도라는 건 뭘까요? 적합도. 적합도는요, 그냥 내 나름의, 이 친구랑 나랑 사업하면 어떨 것 같은지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나하고 사업하고 싶다. 나 진짜 이 사람과 같이 사업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한 9점, 10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뭐 5점, 4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사업하기 싫다가 아니라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정도가 점수가 내려가는 거죠. 사업하기 싫다는요, 내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인성이 안 좋은 사람 있죠. 진짜 인성이 안 좋은 사람만 1점 정도 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깡패 이런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건달이야. 다른 사람의 막 착취를 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개인 추천으로는 명단 작성을 안 해도 되지만 소비자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적합도에 있어서는 낮추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제가 예시를 넣었고요. 이 경제 상황에 관련된 부분. 이 제가 느끼는 이 경제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로 저는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두 번째는요. 얼마나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얼마나 원하는가에 관련된 부분도 경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은 사람이면 그 경제 상황이 좋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는 됐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을 해서 구분해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점수가 돼 있지만 경제 상황에서 두 가지 부류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입의 수준. 뭐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다고 쓰면 되는 거고요. 수입의 수준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작성해 보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락 정도는 뭘까요? 나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가, 또는 나하고 얼마나 만나는가, 요런 관점으로 했을 때 점수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업을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도가 막 진짜 마이너스나 1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저는 어떤 걸 가장 중요시 보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거리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친밀도 있잖아요. 친밀도는요, 내가 만들어가면 돼요. 뭐 거리하고 경제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친밀도나 적합도나 연락 정도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친밀도는 낮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돼요. 자주 연락하고 친밀도를 올리면 됩니다. 밥을 좀 더 자주 먹으면 되고요.
맥주 한 잔은 좀 더 같이 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처럼 내가 하면 돼요. 근데 거리에 관련된 부분은요,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정말 연락을 자주 하는데 해외에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산에 있으면요, 내가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은 적합도와 거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친밀도는 지금의 수준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미래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까에 관련된 부분은요, 요걸 먼저 적은 다음에, 적으면서 판단이 아니에요. 요거 먼저 최대한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분이랑 좀 가까워지면 괜찮겠는데?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예시로 명단 작성을 해라가 아니라 요런 느낌 정도로 나만의 방식대로 명단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예시를 가지고 명단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할 때요. 정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마치 내가 명단 작성을 하면 이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명단 작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겁니다.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명단 작성해서 그 사람 만난다고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하고 막 끌고 와요? 아니, 뭐, 반대로 말하면 끌고 온다고 끌려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가능성을 닫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를 트레이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능성을 닫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이 명단 작성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명단 작성에서 만난다고 바로 만나자마자 막 사업 얘기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고 명단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인간관계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내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막 안부 연락을 해 아니면 잘 지내 이러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처음에 연락 오자마자 반가우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연락 오자마자 반가운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갑자기 연락 오자마자 왜 연락했지라는 의심부터 들어가요. 그쵸? 의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그 전에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 반가움이 오기도 해요. 그쵸? 근데 대부분은 의심이 오거나 어색하거나 얘 왜 나한테 연락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상대방이 처음에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가끔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락하다가 그냥 주기적으로 나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에 의심해서 점차 계속 의심이 깊어질까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럼 가끔 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났는데 그냥 서로 사는 얘기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 그러면은 의심이 깊어질까요? 아니면은 이 친구 되게 괜찮네라는 생각으로 점점 생각이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명단 작성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쉬운 사람도 좀 있잖아요. 아, 예전에 이 사람 진짜 괜찮았는데 내가 어쩌다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 아쉽게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냥 다시 만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나도 서로 고맙게 느끼는 순간들이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오랜만에 연락하면요. 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게 만나다 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근황 토크 하잖아요, 근황 토크. 네. 상대방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사업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만남과 초청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우리 명단 작성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명장 작성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